적어도 3번, 아니 4번은 본 사람입니다. 심지어 지난달 동기 모임 단톡방에서 다음에 꼭 밥 한 끼 같이 하시죠 라며 하트 이모티콘이 들어간 안부 인사까지 주고받은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멀리서 그 사람이 나를 발견하고는 너무나도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가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 1급 비상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데이터가 뇌의 그 어느 구석에서도 검색되지 않고 완전히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혀끝에서 맴도는 답답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인지 흐인지 초성조차 감이 안 잡힙니다. 그냥 아주 깨끗하게 마치 처음부터 내 뇌의 하드디스크에 그런 파일이 저장된 적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하게 포맷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가장 끔찍한 건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앞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내가 당장 펼쳐야 할 12초간의 눈물겨운 순수 즉흥 연기입니다. 어머, 정말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와, 얼굴이 완전 좋아지셨네. 이렇게 능청스럽게 위기를 모면하려 애쓰지만 속으로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제발 지나가던 다른 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주기를, 아니면 이 사람의 휴대폰이 당장 울려서 전화를 받으며 스스로 이름을 말해주기를, 그것도 아니면 지금 당장 이 건물에 화재 경보기라도 울려서 다 같이 대피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내 옆에 다른 친구라도 같이 서 있다면 상황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 두 사람을 서로 소개해 주어야 하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처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등골 서늘한 경험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아주 자주 만성적으로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겉으로는 웃어넘기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 조용히 자책의 늪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을까? 내가 타인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인간인 걸까? 혹시 뇌 기능이나 지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젊은 나이에 벌써 치매가 오기 시작한 걸까? 이렇게 끝없는 의심과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오늘 아주 기쁘고 다행스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주의력이 부족한 것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성향인 것도,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억울한 인지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다시는 누군가의 이름을 까먹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이기적인 사람이라 깎아내리며 죄책감을 느낄 일은 영원히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 우리의 뇌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사당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특히 눈치와 서열,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독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뇌는 첫 만남 순간에 말 그대로 터지기 직전의 슈퍼컴퓨터가 됩니다. 상대방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그 짧은 찰나에 우리 전두엽의 단기 저장 공간인 작업 기억은 동시에 수십 가지의 복잡한 연산 데이터를 저글링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시각 정보 처리 시스템이 풀가동됩니다. 상대방의 얼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해 지금 저 미소가 진심인지 가식인지, 나에 대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서열 계산기가 맹렬하게 돌아가죠. 이 사람의 나이가 나보다 많은지 적은지, 직급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대리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재빠르게 호칭을 세팅합니다. 이 관계가 앞으로 나의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정치적 판단도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부 상태 점검 시스템도 켜집니다. 내가 아까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 냄새가 나진 않을까? 내 넥타이가 삐뚤어지거나 화장이 번지진 않았나? 내 표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진 않나? 이렇게 끊임없이 스스로의 모습을 검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이 끝남과 동시에 인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갈 스몰 토크의 주제까지 시뮬레이션 해야 합니다. 날씨 이야기를 할지, 요즘 유행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하는 거죠. 뇌의 시스템이 CPU 점유율 100%를 찍고 과부하에 걸려 붉은 경고등을 깜빡거리고 있는 바로 이 엄청난 인지적 카오스의 순간, 뇌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그 찰나의 타이밍에 상대방이 아주 뜬금없이 아무런 맥락도 없는 임의의 소리 데이터 하나를 뇌 한가운데로 툭 던집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훈입니다. 네, 박지훈님.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박지훈이라는 이 세 글자는 지금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는 내 뇌에 그 어떤 유의미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인지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의 그물망, 즉 스키마에 그것을 연결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이라는 이름은 내가 이미 아는 지식과 연결될 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특정한 감정을 촉발하지도 않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가 편의를 위해 임의로 붙인 기호일 뿐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수많은 사회적, 생존적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바쁜 뇌에게 있어서 아무 맥락 없이 툭 떨어진 이름표 하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분류됩니다. 우리 뇌는 솔직히 이 단어 하나를 애지중지 돌봐주고 기억 장기 보관소로 넘겨줄 시간적, 인지적 여유가 없습니다. 매끄러운 유리구슬처럼 뇌의 표면을 그냥 미끄러져 휴지통으로 직행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환장할 노릇에 대해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미 1987년에 아주 기가 막힌 현상 하나를 증명해내고 이름을 붙여두었습니다. 바로 베이커 역설이라는 유명한 개념입니다. 영국의 연구진이 사람들의 기억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A그룹 사람들에게는 이 남자의 직업이 제빵사, 즉 베이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반면 B그룹 사람들에게는 사진 속 남자의 성씨가 베이커라고 알려주었죠. 직업이 베이커인 사람과 이름이 베이커인 사람, 단어는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사람들을 다시 불러 사진 속 남자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일 정도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직업을 제빵사로 들었던 A그룹의 사람들은 남자의 직업을 아주 쉽게 높은 확률로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이름이 베이커라고 들었던 B그룹의 사람들은 대부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이름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발음과 스펠링을 가진 단어인데 왜 이렇게 기억률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의미망, 즉 시멘틱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제빵사라는 단어는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엄청나게 풍부한 연상의 거미줄을 쳐줍니다. 오븐에서 갓 구워져 나온 빵의 고소한 냄새, 얼굴에 하얗게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 남들이 다 자는 새벽 일찍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성실함, 따뜻하고 포근한 빵집의 공기. 이런 수많은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연관 이미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딸려옵니다. 뇌는 이렇게 풍부한 맥락을 가진 정보를 아주 좋아하고 깊은 기억의 저장소에 단단하게 묶어둡니다. 하지만 이름으로서의 베이커, 혹은 한국식으로 치면 박지훈이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그 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의미론적으로 완전히 텅 비어있는 빈 껍데기 정보일 뿐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자 효율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의 뇌는 이렇게 아무런 의미도 맥락도 없는 고립된 정보는 가차없이 잘라내어 망각의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최근에 다녀온 장례식장이나 지인의 결혼식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그날의 어떤 장면들이 남아있나요? 장례식장 입구에서 훅 끼쳐오던 진한 국화꽃 향기, 어딘가 무겁고 내려앉은 듯한 특유의 공기질감, 구석에서 조용히 훌쩍거리며 눈물을 훔치던 유가족의 떨리는 어깨, 혹은 조문객 테이블에 앉아 어색하게 먹었던 조금 짜고 미지근했던 육개장의 맛. 식장에서 오랜만에 마주친 친척 어르신이 툭 던진 속을 박박 긁는 뼈 때리는 잔소리. 이런 공감각적이고 감정적인 파편들은 지금도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질 정도로 가슴 깊숙이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조금 봉투를 내고 돌아서면서 보았던 벽면에 식순 안내지에 적힌 글씨체가 궁서체였는지 고딕체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테이블에 놓여있던 방명록의 종이 질감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단 한 명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뇌는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생존과 감정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쓰레기인지 알아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저 행사장 벽에 붙어있는 식순 안내지에 인쇄된 잉크 텍스트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미소, 대화를 나눌 때의 목소리 톤, 상호작용하면서 느껴졌던 묘한 친밀감,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의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장례식장이나 결혼식 그 자체, 즉 본 게임입니다. 뇌는 진짜 의미가 있는 이 본 게임의 느낌을 온전히 저장하느라 이름이라는 텍스트 안내지 따위는 처음부터 저장 공간에 들이지도 않고 쿨하게 찢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뼈를 조금 더 세게 때려보는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 이름을 유독 남들보다 더 못 외우고 백지화가 잘 되는 분들 중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엄청나게 몰입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타인을 무시하는 오만함이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고 실수하고 싶지 않다는 과도한 불안과 긴장감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향해 걸어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이분들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자체 생방송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눈을 너무 무섭게 부릅뜨고 있나? 아까 악수할 때
내 손에 땀이 너무 말아서 축축하다고 불쾌해하진 않았을까? 내가 방금 웃은 타이밍이 너무 어색했나? 자, 이제 인사가 끝났으니 내 차례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이 사람에게 매력적이고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 이름이라는 소리 데이터가 귀를 통해 고막을 때리고 뇌로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이 엄청난 내면의 폭풍 독백과 불안의 소음이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와 그 이름 석자의 흔적을 무참히 뭉개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다음 차례 효과라고 부릅니다. 1973년 심리학자 말콤 브레너가 문서화한 이 현상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럿이 모인 둥근 테이블에서 돌아가며 자기소개나 발표를 할 때 자기 순서에 바로 앞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순간 뇌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내가 던질 멘트를 속으로 연습하고 다듬으며 이미 미래의 시간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내향적인 분들이나 사회적 불안도가 높고 자의식이 과잉된 분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늘 이 다음 차례 대기 모드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늘 반발짝 정도 앞선 미래에서 내가 할 행동을 검열하고 있죠. 상대가 정식으로 이름을 말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의식은 이미 그 다음 내가 지어야 할 표정과 대사를 찾으러 다른 곳으로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치매도 아니고 뇌세포가 파괴된 것도 기억력 자체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방어하느라 과도하게 에너지를 쓴 나머지 발생한 주의력 분산과 몰두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조금은 무거운 진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타인에게 잊혀진 당사자의 입장과 그들이 겪는 감정적 상처는 아주 생생한 진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 아픔을 그저 뇌과학의 변명으로 덮어두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반복해서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뇌는 진화론적인 본능에 따라 그것을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머릿속에 저장될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 무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은연중에 무시하고 하대하는구나. 무리에서 잊혀지고 배제된다는 것은 원시시대부터 죽음을 의미했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것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착각이라 할지라도 상처받은 뇌는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반응하고 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이름을 까먹은 그 눈앞의 사람은 사실 당신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린 채 당황하며 돌아선 그 사람은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당신과 나누었던 대화의 결을 아주 깊이 곱씹어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그분 자기 동생이 아팠던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되게 깊고 짠했는데 그분이 지나가듯 추천해준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집에 가서 꼭 찾아봐야겠다. 그 사람 웃을 때 코를 살짝 찡긋하는 버릇이 참 매력적이고 따뜻했지. 그 사람은 그 대화의 현장에 당신과 분명히 함께 존재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고유한 분위기와 감정을 온전히 흡수하고 공감하고 있었어요. 단지 당신이라는 멋진 책을 읽으면서 겉표지에 적힌 제목, 즉 이름표만 잠시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입니다. 기억이라는 메커니즘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은 결코 스마트폰의 동영상 녹화 기능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폴더 저장 방식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세상을 액면 그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뇌는 인상, 감정의 파동, 행동의 패턴, 그리고 직관적인 파편들을 모아 저장합니다. 그리고 뇌만의 독자적인 기준으로 무자비할 만큼 냉혹하게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감정적으로 크게 요동쳤던 슬프거나 기쁜 일은 최우선순위로 즉시 영구 저장됩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놀라운 충격이나 서프라이즈도 전용 폴더를 만들어 평생 보관하죠. 내가 평소에 푹 빠져있는 취미나 관심사와 연결된 정보는 자동으로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언제든 꺼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 앞에서 정상적이고 예의 바른 사회인처럼 보이려고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진땀을 빼고 있는 그 정신없는 순간에 귀로 스쳐 지나간 의미 없는 세 글자의 무작위 음절, 이것을 뇌가 기억해주길 바란다는 것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떨어지는 벚꽃잎의 개수를 세고 있으라는 것과 같은 엄청난 무리수입니다. 이름을 유독 외우지 못하고 쩔쩔매는 분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고도로 연상적인 사고를 하는 운해형 인간이거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이들의 기억은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 전후 좌우의 맥락과 스토리가 촘촘하게 얽힌 풍부한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낼 때 미세하게 떨리던 입술과 표정 변화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3년 전 어느 겨울밤 회식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입고 있던 보풀 일어난 머스타드색 니트를 기억하고 심지어 그때 시켜 먹었던 안주가 매콤한 곱창 전골이었으며 가게 구석에서 무슨 음악이 흘러나왔는지까지 감각적으로 기억해냅니다. 세상의 모든 질감과 온도를 기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들이죠. 그런데 그 곱창 전골을 같이 먹으며 울렀던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라고 누군가 물으면 갑자기 뇌가 정지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얄팍한 라벨링만 쏙 빼놓은 채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서사를 통째로 들이마셔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뇌의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복잡한 감정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어 타인에게 온전한 위로를 건네는데 훨씬 최적화된 너무나도 다정하고 멋진 뇌의 구조입니다. 단지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이름 빨리 외우기라는 얄팍하고 기계적인 사회성 테스트에서만 낙제점을 받을 뿐이죠. 물론 내 뇌가 원래 이런 감성적인 구조라서 이름을 못 외우는 거야 라며 합리화하고 앞으로 평생 다른 사람 이름을 다 까먹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타인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것은 훌륭한 비즈니스 스킬이자 배려의 시작입니다. 뇌가 본능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간의 의식적인 노력을 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름을 말하는 순간 속으로 흘려듣지 말고 즉시 그 자리에서 입 밖으로 소리내어 메아리처럼 반복해 보십시오. 아, 지훈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내 입근육을 움직여 소리를 내면 단기 기억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지훈이라는 친구를 떠올리거나 그 사람의 외모 특징과 이름을 억지로라도 연결지어 보십시오. 지훈, 눈빛이 참 지적이고 훈훈하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말장난이나 억지 연결이라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바쁘고 게으른 뇌가 자동으로 해주지 않는 연관 작업의 다리를 여러분이 수동 모드로 직접 튼튼하게 놓아주는 아주 훌륭한 훈련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길고 긴 뇌과학의 여정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매번 이름을 까먹을까? 나는 타인에게 진심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차갑고 이기적인 소시오패스인가 라며 지난 수년간 조용히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던 그 수치심과 죄책감의 무거운 굴레에서 이제는 제발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당신은 결코 타인에게 무심하거나 오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뇌의 정보 처리 우선순위가 기계적인 텍스트보다 사람의 감정과 서사에 맞춰져 있을 뿐입니다. 처음 만난 타인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기 내면의 날씨와 폭풍에 잠시 휩쓸렸던 사실은 타인을 아주 많이 의식하는 여린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을 때 떠올리는 기억들, 그 사람의 흔들리던 다정한 눈빛, 용기 내어 털어놓았던 진솔한 고민, 함께 마주보며 웃음 터뜨렸을 때 그 공간을 채우던 공기의 따스한 질감,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증명하는 진짜 배기 알맹이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 아주 안전하고 깊은 곳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름표는 까먹었을지언정 그 사람 자체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타인을 온전히 품을 줄 아는 충분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인지심리학과 뇌과학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위로하고 가볍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다면 사람 이름은 가끔 까먹으시더라도 저희 채널의 이야기는 까먹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자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팍팍한 삶과 뇌의 메커니즘을 연결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명쾌한 변명을 대신해드리는 1%의 뇌과학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심리와 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혹시 제가 여러분 이름을 까먹고 동공지진을 일으키더라도 꼭 반갑게 먼저 아는 척 해주세요. 감사합니다.